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협상 결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어보고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 테마주의 변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 상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략을 했지만 국제사회가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무관심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전락했죠.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시한이 촉박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라든지 선거라든지 여러 이슈 앞에서 굉장히 민심 위반에 따라서 촉박해졌습니다. 또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 흐름은 장기와 단기 흐름으로 아마 구분지어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략의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이 메시지 하나가 나왔죠. 중국, 한국, 일본 등 전 세계를 위해서 호르무즈의 정리를 시작하겠다. 이 키워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 결과 이후에 아마 내부의 전략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판을 바꾸는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흐름을 좀 보시면 그동안 이란의 행태는 미국과 전쟁을 계속하면서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국제사회에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를 개방한다고 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그러면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개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선결 조건에 합의를 해주면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역공세를 펼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호르무즈와 경계를 띠고 있는 안전한 공해, 안전 공해가 아닌 이란의 영토 쪽으로 우회를 요구하면서 고액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국제법 자체로는 공해는 이른바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른바 공해를 피해서 안전한 영토라고 하면서 이란의 영해를 지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죠. 결국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결렬이 됐고 이란의 봉쇄는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의 기간은 이른바 다음 주 수요일 4월 15일 밤까지가 종전협상의 2주간의 시한을 벌어놨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3일 밤 11시부터 모든 호르무즈의 선박을 봉쇄한다. 이렇게 다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봉쇄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를 다시 한 겁니다. 결국 여기에는 이란도 봉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란의 돈줄을 재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의 주도권을 확보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적 카드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미국 군함이 지난 일요일 날 협상 결렬 이후에 호르무즈에 두 척이 진입을 했죠. 미국 군함 이지스함인가요? 그런데 이란 국경수비대가 물러가라.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메시지가 뭐냐? 여기 있죠. 국제법에 따라서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평화로운 항해, 방해하는 이란인 누구든 날려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자,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적 변화가 담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국제사회의 왕따, 일방적인 폭격,
그렇게 해서는 이른바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미국 내부의 여론을 조금 더 돌리기 위해서는 호르무즈에 대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전략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란이 그걸 봉쇄할 수 없는 것이고, 이란이 그걸 봉쇄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게 되면 전 세계의 자유로운 공해, 평화를 위해서 무력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따라서 협상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으로 이란 핵과 또 이란의 어떤 테러 행위를 강하게 응징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협상 결렬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왕따를 면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고 미국 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서 국제법에 따른 호르무즈 개방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서 국제법을 준수함에 따라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끌어들이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동조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항해를 방해하는데 이란이 그걸 봉쇄하고 있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동조를 막는 카드로도 쓰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란은 계속 압박감을 느낄 것이고 호르무즈 개방에 프랑스, 영국, 많은 EU의 나토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카드를 쓰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호르무즈가 개방이 되어야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호르무즈가 개방이 되어서 유조선이 자유롭게 왕래가 되면 유가는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카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벤스 부통령이 이제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란에게 두 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하나는 핵을 개발하지 않을 근거를 제시해달라. 또 하나는 호르무즈 개방.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어느 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는 넘겼으니 이란이 협상 종전 시한까지 지켜보겠다. 이란의 선택 여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달리하겠다. 그러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동안의 특수성을 봤을 때 절대 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과의 거의 오랫동안 그런 갈등을 있었고, 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란을 계속 경제 제재와 압박을 했지만 결국 오바마 대통령도 이란의 국제 IAEA 원자력 기구의 핵 사찰을 전제로 해서 우라늄의 어떤 소량을 가동하는 가동권을 보장을 해주고 경제 제재를 개방하고 IAEA 국제 핵 사찰 기구의 이른바 감시를 받도록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그 역시 까다롭게 그 조건을 걸고 IAEA의 어떤 감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계속 우라늄을 확대 재생산해냈기 때문에 이란이 핵 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개방만은 반드시 열어서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압박을 좀 완화시키고 세계적으로도 어떤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제사회 분담을 지금 계속 손짓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토라든지 많은 국제사회가 이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호르무즈 개방, 이른바 이란과의 어떤 폭격은 빠지더라도 호르무즈 개방에는 이미 유엔에서 같이 결의를 했었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서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유럽도 또는 EU도 이 부분에 동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와 중기 그런 협상 카드를 열어놓고 최대한 이란을 압박하면서 거래의 기술을 발휘할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이란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종전협상에 체결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스 부통령이 이렇게 협상의 어떤 결렬을 선언하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이 말인즉슨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더라도 이 호르무즈 개방과 그동안의 이란의 어떤 무기라든지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무기 재생산을 상당히 좀 압박한 그 자체로도 성과로도 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또 하나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무조건 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탈출구가 필요하고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은 허용하지 않겠고 호르무즈는 개방하는 두 가지 숙제를 다 얻어야 되는데 우선 이란 핵에 대해서는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번 폭격으로 인해서 이란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그 성과가 하나 있는 것이고 호르무즈만 개방하면 된다. 이 호르무즈는 개방하는데 이 부분은 국제사회와 분담을 계속 조율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와 중기의 선택을 다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이 계속 고립되는 그런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그 3.3이 나왔습니다. CPI가. 그런데 이 3.3이 이전에는 2.4였는데 3.3으로 이렇게 껑충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에너지와 식료품, 변동성이 민감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를 산출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2.6 정도로 나왔어요. 이전 2.4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단지 소비자 물가 지수만 0.9% 뛰어서 3.3으로 갔거든요. 따라서 유가 안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보게 되면 4월 실업률이 4.3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실업률은 4.4, 3월 실업률은 4.3. 이 실업률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미국 경제 상황이. 그래서 물가 이 부분,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안정화시키면 미국 경제가 다시 연착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이게 오늘 아침 4월 13일 이제 아침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제 서부 텍사스유 WTI 지수가 한 100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95달러에서 96달러 전으로 이제 이렇게 안정화됐거든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104달러 선으로 10달러 정도 훌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유가가 한 63달러, 5달러 정도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중동전이 나면서 거의 뭐 90달러 넘어서고 100달러, 110달러 넘어섰다가 협상하면서 95달러 정도 내려왔는데 다시 104달러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 역시 이제 4월 CPI, 5월 CPI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이제 고민은 미시건 대학이 발표하는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이 소비심리 지수가 지금 이 소비심리 47.6으로 떨어졌어요. 47.6. 미국입니다. 47.6으로 떨어졌는데
이 47.6을 보게 되면 이 앞달이 53.3이거든요. 53.3도 낮아진 거예요. 이게 2월 달이에요. 3월 달이에요. 3월 달 소비 심리 지수가 53.3. 그다음에 2월 달이 거의 57. 작년에 보게 되면 60을 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비 심리 지수가 49로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다운되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경기는 다운되고 있다. 이 자체를 얘기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장기화되면 경기가 연착륙이 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흐름은 호르무즈 개방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전협상 다음 주까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를 다시 미국의 시각으로 봉쇄를 시켜버리고 다시 공해 쪽으로 깔려있는 기뢰를 싹 제거한 다음에 기뢰를 제거하죠. 기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먼저 호르무즈를 개통시키고 호르무즈를 관리하는 부분은 국제사회한테 분담시키는 그런 역할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평화롭게 움직이는 공해상의 선박을 공격을 했다. 그때는 이란은 역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폭격을 받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카드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세는 이란이 그동안에 약자적인 관점 내에서 어필을 했다면 지금은 이란이 이제 방어하기 조금 어려운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키워드는 호르무즈가 개방이 되냐 안 되냐. 호르무즈가 개방이 되고 미국과 이란 또는 이스라엘이 갈등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호르무즈가 개방이 되고 유조선이 자유롭게 왕래가 된다면 그 부분은 크게 시장은 이란과 러시아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처럼 그런 모델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그 악재를 흡수할 것이다. 결국 노출된 악재는 흡수해 버리거든요.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을 때 막 처음에는 유가도 올라가고 타격이 컸지만 결국 유가도 떨어지고 안정화됐거든요. 시장이 흡수해버린 거예요. 결국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카드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적인 테마 흐름을 잠깐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은데 이 종목이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는 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4,500원, 5,000원 마이너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왜 그러냐? 삼성전자 실적 최고치고 하이닉스 실적 최고치입니다. 실적이 좋지만 불확실성에 눌려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하이닉스는 3만 원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장중에 또 2만 원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은 강보합을 띄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매물이 소화가 되면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는 아마 외국인이 큰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고 기관이 유동성이 살아있는 전제로 본다고 치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 유럽 각국이 자체 방위력을 계속할 것 같다. 또 중동 국가 역시 그렇다. 그래서 방산은 LIG 렉스원, 현대로템, 하나 에어스페이스 이런 기준을 통해서 계속 아마 강주가,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횡보하면서 실적에 필요한 흐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아마 이제 이란 중동 전쟁 이후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나타난 것은 바로 2차 전지 섹터에서 ESS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결국 그 AI 인프라의 소모에도 전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석유 자원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전력 생산이 얼마나 리스크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를 또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2030년도까지 ESS 에너지 인프라 확보를 600기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주요 국가도 이 ESS 분야에서는 계속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강한 이유 있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삼성 SDI 파동을 보시게 되면 삼성 SDI가 지금 오늘 47만 8천 원, 장중에 다시 한번 49만 3천 원까지 갔었지만 오늘 이런 파동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위에 윗꼬리를 보이면서 매물대를 잘 소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테마의 흐름은 앞으로도 하반기로 갈수록 ESS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그 종목 중심으로 테마가 강세가 계속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또 하나 패턴은 이제 국내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가 급증하고 있고 전기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글로벌 소비자의 인식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3월 달에 미국의 신차에서 전기차 소모량은 한 3~4% 줄었지만 중고차의 소비량은 최고치입니다. 검색량도 최고치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전기차 구매력이 젊은층 중심으로 늘고 있고 유럽도 늘고 있고 아시아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만약에 이제 2분기 전후가 넘어가면서 IRA 보조금 작년 9월 달에 폐지시켰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수준으로 전기차의 소모량이 신차가 판매가 늘어난다면 아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특히 북미, 유럽, 아시아권의 상당 부분 2차 전지 테마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 물론 이제 셀과 소재가 다 있긴 한데 소재는 이 흐름 속에서도 강세를 띠지 못하고 거의 좀 발광체가 아닌 거죠. 셀은 발광체에 들어가는데 소재는 발광체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잡아야 누군가의 공급을 해야 가는 거기 때문에 발광체를 잡아야 된다. 그런다고 보면은 역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테크, 가장 기술이 강한 기업이 어딘가 셀 대장주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지금 오늘 현재로 보게 되면 종합지수가 70포인트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지금 70포인트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르고 있죠. 자, 이제 수급을 한번 잠깐 볼게요. 수급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4,900억 팔고 있고 기관이 5,500억 팔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은 1,8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현물의 순매도 포지션도 줄었고 선물은 소량 순매수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이 호르무즈 개방이라는 어떤 그 흐름만 바꿔져버리면 국장의 우상향,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어요. 중동전이라는 큰 악재 속에서 등락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내성은 잘 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다고 치면은 자금, 정책, 실적 이 세 가지가 이제 시장을 떠받치는 3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제 유동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에 몰린 자금은 262조 2천억입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 예탁금도 112조, 113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는 자금 동향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리고 정책도 계속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계속 더 탄력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업의 실적들은 꺾이지 않고 반도체, 방산, 증권 등등등등 좋아지고 있고 또 원전까지 가세되고 건설 특수도 있고 또 2차 전지 섹터는 하반기로 가면서 ESS라든지 또 소비자 패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장의 우상향 모드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란 종전협상은 결렬됐지만 향후 긴장 완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려있다. 호르무즈 개방과 국제사회의 분담,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협상의 기술로 끌고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 꼭 여러분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